인재영입 제12호 이소현님을 소개합니다. 태호를 뉴스랑 법 이름으로만 봤는데 어떤 아이였나요? 꽤나 성숙했어요. 엄마 피곤한데 엄마 빨리 자. 유난히 예뻤죠. 사고가 날 때마다 법안이 만들어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아이들 이름을 딴 법안들이 더 이상 안 생기게 예방을 하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진 않을까. 5월에 깊은 소식이 있다고요. 6개월 아, 축하드립니다. 임산부예요. 제가 그때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오!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달려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해드려야 야, 쓸만하다. 괜찮다. 약속해 주시는 네. 거죠? 해드려야죠. 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국내 유일의 본격 정치 다큐로 가겠습니다. 의사소통 TV 시작합니다. 저는 원장 주웅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원장 김현지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민주당 인재영입 제12호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오신 이소현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12호 이소현님을 부원장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소연님은 83년생, 올해로 38살이고요. 대구에서 출생하셨고 대구의 경명여고를 졸업한 뒤에 계명대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오셨네요. 네. 숭실대 경영대학원 석사를 수료하셨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부 승무원으로 근무하셨어요. 좀 독특한 이력이 대통령 전용기 승무원으로도 일하셨던 적이 있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태호군 어머니로도 네.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저희가 영입 인재들 모시고 할 때는 항상 이거를 중요하게 여쭤보는데 대구에서 이제 학창 생활 하시고 대학교까지 졸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가 한계가 있는 거고요. 현재 주소는 어디이신가요? 인천입니다. 인천. 인천이 낫네. 인천이 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감 잡으실 수도 있는데 관광경영학과를 들어가셨는데 그때 어떤 관광 쪽에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그 항공사 승무원이 꿈이어서 관광경영학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럼 워킹홀리데이 가신 것도 승무원의 필수 덕목인 영어를 배우기 네. 위해서. 아, 근데 워킹홀리데이 가셔서 남편분을 만나셨어요. 가라는 공부는 안 아니, 하고 연애를. 남편도 만났고 네. 또 원하는 점수를 받아왔어요. 워킹홀리데이. 토플이요? 아니 토익. 아, 네. 거의 승무원을 얼마나 오래 근무하신 거예요? 제가 2006년 입사하고 2007년 2월부터 비행을 시작해서 올해가 13년 차고 지금 휴직 중이긴 한데 그 가운데 이제 태호를 낳아서 육아휴직도 한 번 있었고요. 네. 네. 근데 이게 보안이 허락할지 모르겠는데 어쩌다가 대통령 전용기의 승무원이 되셨나요? 어쩌다가 됐어요. 그냥 어쩌다가 랜덤이군요. 당연히 발탁이 있었겠죠. 아, 그래요? 이 대통령 전용기인데 아무나 태우지는 않겠죠. 열심히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추측해 보면 거기 뭐 객실장님이나 아니면 더 윗선에서 전용기에 탈 사람 후보를 좀 가져와봐 이랬겠죠. 그러면 그 객실장이나 부서장은 그동안 뭐 근태라든지 뭐 등등 해서 가져갔겠죠, 명단을. 그러니까 랜덤은 아닐 것 같은데. 네, 원장님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태호 가지셨을 때 언제까지 비행을 하셨습니까? 몇 개월까지? 몇 개월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비행 특성상 네. 저 임신입니다 하면은 이제 휴직 상태가 돼요. 네. 예. 네, 제가 임신인 걸 모른 채로 네. 10박 11일 멀리 갔었어요. 거기 가기 위해서 황열병 주사도 맞고 네. 그리고 10박 11일 동안 아플까봐 온몸에 파스 다 붙이고 타이레놀도 계속 먹어가면서 이제 버텼거든요. 네.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뱃속에 태호가 있었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셨겠네. 황열병 주사도 비행도 네, 괜찮았습니다. 건강히 잘 나왔습니다. 그럼 태호가 몇 개월 때 복귀하신 거예요? 태호가 18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다시 비행에 복귀한 게 그러면 출근하실 때는 이제 누가 봐주셨나요? 아빠랑 네. 저랑 둘이서 네. 교대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 그렇게 보신 거예요? 네. 저는 태호를 뉴스랑 네. 법 이름으로만 봤는데 네. 어떤 아이였나요? 태호가 그 당시에 8살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요. 네.
이렇게 엄마 아빠가 둘 다 일을 맞벌이 하면서 이렇게 봐와주던 그런 환경에 적응을 했는지 꽤나 성숙했어요. 그래서 저도 또 유난히 힘든 척도 많이 했어요. 다녀와서 3박 4일 뭐 4박 5일 뭐 진짜 다녀오면. 힘드셨겠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장난삼아 그렇게 한 게 아이가 그거를 이제 봐와서 그런지 제가 다녀오면 엄마 피곤한데 엄마 빨리 자. 그리고 아. 이제 여기를 주물러 주기도 하고 엄마 더 자. 아침에도 엄마 더 자. 그러고 아침에 혼자 일어나서 네. 놀고 있기도 하고 이제 그 시간이 좋았던 거죠. 네. 사실 아이들은 네. 그렇기도 하고 유난히 예뻤죠. 네. 축구 지금 이게 축구 관련된 건데 네. 언제 시작했어요 축구를? 초등학교 가기 전에 네. 태우가 유치원을 다니면서 축구 유니폼 입은 형아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 끼리끼리 이제 많이 맞춰서 네, 네, 입고 네. 다니고 그래서 그거를 어디서 봤는지 학교 가면 네. 그 축구를 꼭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꼭 해주겠다. 태우한테도 그렇게 약속을 했고 입학을 했죠. 입학을 하고 3월 7일이 또 태우 생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생일 선물로 같이 엄마 아빠 손 잡고 축구화를 사러 갔어요. 아. 네. 뭐, 그러고서 한 달 초. 네. 다녔어요. 네. 한 달. 네. 녹색 어머니 이런 것도 하셨나요? 입학하고 녹색 어머니랑 네. 책 읽어주는 활동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뭐 무리하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아니고 몇 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순서가 조금 뒤었어요. 5월 23일이 제 첫 책 네. 읽어주는 엄마로 네, 네. 교실에 가는 네. 거였어요. 근데 다른 엄마들이 순서가 먼저인 엄마들이 가고 있었죠. 그래서 태호가 엄마는 언제 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고가 5월 15일에 났고 23일 날 그거 약속을 못 지켜줬어요. 약속은 그래서 활동은 못 해줬고 15일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저는 일단 비행을 나가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해외에 있는 상태였고 15일이 수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태우 아침에 학교 보내고 안녕 잘 갔다 와 엄마 새밤 자고 올게 하고 이제 비행을 갔고 아빠가 태우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16일에 돌아오는 일정이었죠. 돌아오는 날 하루 전에 저녁에 사고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고가 났대요. 아이들이 좀 다쳤대요 라고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하고 다 그렇게 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때 시속 몇 킬로로 달리고 있었죠? 거기가 아파트 바로 앞이고 그래서 이제 주거 밀집 지역 그래서 30km 구간이었어요. 근데 운전자는 85km로 달렸다고 나왔고 빨간불의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난 사고죠. 태우가 이제 원래는 아빠가 조금 일찍 와서 태우를 축구 클럽에 데리고 오고 항상 그러다가 그날 처음으로 태우가 하원할 때 탄 거예요. 처음 탄 처음 거예요? 그 탔어요. 차를? 네. 하원할 때는? 네,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처음 탔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아, 갑작스럽게 이제 아빠도 저도 사고 소식을 듣고 아빠도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죠. 근데 몰랐어요. 저는 사고가 나고서 1시간 동안도 아무런 소식이 없길래 기다려보자. 별거 아니다. 네. 호텔방에서 그냥 혼자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가 한참 뒤에 와서 아빠가 소식을 들려줬죠. 실감이 안 났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놀란 정도가 아니었죠. 그냥 그 뒤로도 전화기를 던지고 딱 한마디만 들었어요. 태우랑 유찬이랑 하늘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직감적으로 전화기를 던지면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주변에 이제 호텔 방 각 옆에 이렇게 다 쓰고 있어요. 한 팀이 네네. 다 달려왔어요. 소리를 지르니까. 그렇게 해서 몇 시간 그냥 버티다가 돌아가서 아이를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교통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법을 만들어야겠다, 세상을 바꿔야겠다 결심하진 않는데 혹시 그렇게 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셨던 계기가 있나요? 정말 제가 처음에 국민청원이나 아니면 이제 뭐 언론이나 많이 알려야겠다, 무조건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축구 클럽이 학원이 아니었다는 거. 학원이 아니라고요? 네, 저희 부모들은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기관이면 학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축구 학원을 갔다고 생각을 하고 보내는 거고. 근데 교육시설이 그게 아니고. 사고가 나고 네. 나서 보니까 이게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모든 그 어린이 통학버스들이 갖춰야 될 경광등이나 발판, 정지판 다 돼 있어요. 겉으로는 네. 노란색 도색 칠하고. 그래서 저희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는데 거기가 학원이 아니고 레저용품 판매 서비스 업종으로 학원이 아니네요. 그렇게 등록이 등록을 돼 있어서 해도 불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가르치고 돈을 받아도 네. 불법이 아니라고요. 네. 왜 어린이 보호 차량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끼리 얘기가 된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학원이 아니어서 그래? 축구 클럽은 왜 학원이 아니야? 근데 그래서 저만 몰랐나? 아니면 이제 저랑 유찬이 같은 반 친구 유찬이 부모님만 몰랐나? 이러다가 주변에 다 물어봤어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축구 클럽이 학원이 아니야? 그냥 레저용품 판매점이야? 저희가 너무 속은 느낌인 거예요. 어린이 보호 차량에도 네. 속았고 축구 클럽도 학원이 아니고 이거 속았고 여기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이 사실을 알까? 그래서 저희는 아이를 잃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를 거야 이거. 그래서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국민청원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 그때 목적은 이제 법안이라기보다 그런 거 알아야 된다. 네. 축구 시설 이런 체육 시설이 학원에 들어가지도 않고 관리 대상이 전혀 아니라는 거. 위험한 곳에 아이를 보내고 있다는 거.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사고가 나도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알리기 시작했던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정의당에 계신 이정미 의원님이 저희 지역에 계셔요. 그래서 마침 도움을 받게 됐어요. 이정미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러면 이런 네. 법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축구 클럽이나 학원에 포함되지 않은 체육 시설도 다 어린이들이 타는 노란 버스들을 다 어린이 보호의 의무가 있게끔 그 대상을 넓혀 보자라고 해서 같이 법안 마련 발의해 주시고 또 법안의 그 통과 촉구를 위해서 기자회견도 여러 번 가졌고요. 태호 유찬이법은 어떤 법인가요? 정확히는 그 2013년도에 그 세림양이라고 또 노란 예. 어린이집 버스인데 그 하원 하차하고 나서 이제 또 가다가 그 차에 좀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뒤로 세림이법이 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세림이법이 2015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어린이집 유치원이 들어갔어요. 학원도 들어가요. 근데 체육시설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시설은 학원이 아니니까. 근데 태권도, 합기도 이런 데서 사고가 나고 나니까 하나씩 들어갔던 흔적을 저희가 찾았죠. 아 그때 네. 그때 태권도에서 이런 사고가 나니까 이거를 네. 학원으로 넣어버려요. 그러면 어린이 보호 의무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권도에서도 사망사고가 나서 들어가고 합기도도 들어가고 이런 식인데 그럼 우리는 축구클럽이 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럼 축구클럽만 넣었을 때 네. 그럼 다음엔- 나중에 농구클럽에서 사고가 나면 또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동안이랑 똑같이 되는 네, 거죠. 그러면. 계속 이런 네. 식으로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고 알고 있었죠. 국회는 알고 있었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정미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린이가 타는 모든 그 노란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로 지정을 하자.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차량을. 그리고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체육시설들도 넣자. 다 넣고 아이들이 진짜 노란 버스 타면 안전한 버스라고 인식하게끔 그렇게 바꿔보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을 찾아봤어요. 네. 성인 보호자 동승 의무랑 탑승 아동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가 네.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검도, 권투, 레슬링, 우슈, 유도, 태권도 등 6개 종목의 체육시설 업에만 부여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 다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네. 알고 보니 사고 나면 하나씩 넣어주다 네. 보니까 이렇게 누더기법이 된 거죠.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 합기도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안 들어가 그렇죠. 있네요. 근데 네. 그 합기도가 이제 지금 12월, 작년 12월부터 시행이 들어가요. 된 거예요. 그 이전에 또 그럼 이제 사고로 7개 인해서. 종목이에요? 네. 말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죠. 왜 이렇게밖에 땜질 처리식으로 왜 네. 그때 그냥 모면하려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 근데 어렵사리 발의된 태우 유찬이법이 지금 계류되어 있죠. 네. 사실 그래서 뉴스를 봤어요. 그 네. 사진을. 네. 그 정말 있어서는 안 되지만 사실 태호 유찬이법 같은 어린이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법이 많잖아요. 혜인이법, 뭐 하음이법, 네. 민식이법 다행히 네. 통과됐지만 네. 그래서 그 법안 발의에 뒤에 계셨던 어머님들이 같이 네. 그 국회에 오셔서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으신 걸 제가 봤어요.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법안이 발의되면 이게 다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근데 또 기다리는 동안 민식이 사고가 났고 민식이법이 발의가 됐대요. 근데 연락을 서로 이렇게 취하게 됐어요. 근데 아무런 진전이 없대요. 법이 발의가 됐는데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치하는 엄마들 시민단체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팁도 많이 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셔서 저희끼리 모이게끔 도와주셨어요. 예, 우리 목소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 태호 유찬이법으로 저희가 나서봤자 아무도 들어주질 않아요. 그리고 또 언론에서 저희 얘기를 듣고서 한 며칠 바짝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은데 또 없어져요. 근데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하준이, 그다음에 한음이, 민식이, 태호 유찬이법, 혜인이 부모님까지 모이게 되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네, 사회에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구나 느꼈고 해보자.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9월, 10월, 11월 그때 국회를 정말 출퇴근을 했죠. 사실 어린이 안전 문제가 중요하다 하면서 항상 관심 받게 있잖아요. 네, 우리한테는. 네. 근데 이렇게 논의할 수 있게 된다는 게 태호랑 유찬이한테 굉장히 사회가 큰 빚을 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태호랑 유찬이 덕분에 이런 논의가 가능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 아까 도움 받으셨다는 그 거기가 모임이 정치하는 정치하는 엄마들. 엄마들. 네. 그러니까 실제 정치도 하시나요? 이 모임에서는? 어린이나 네. 여성에 관한 네. 그런 이제 문제점들에 대해서 발로 직접 뛰고 계시고 네. 그런 비영리 단체예요. 근데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고 저도 사실 평범한 엄마고 직장에 다니고 살기 바빴죠. 매일 바빠요. 매일이. 하루하루 그렇게 바쁘게 사느라 사실 사회에 관심을 크게 못 뒀어요. 여느 엄마 아빠들과 같았는데 아이 사고로 아이 잃고 저는 정치 잘 몰라요 라고 했던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치를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정치가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치인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랑은 거리가 먼 거라고 생각했고 정치란 높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일을 겪고 이렇게 좀 바꿔달라 목소리 내는 것 자체가 내가 작은 정치를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제안이 왔을 때는 조금 망설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무섭다. 이렇게 큰 자리에는 난 이렇게 두렵다. 그렇지만 나는 태호 유찬이법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활동을 할 의향은 있고 의지는 충분히 있지만 이런 자리가 난 두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되려 그러시더라고요. 제일 간절한 사람이, 제일 진실한 사람이 직접 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이거지. 그래 내가 또 21대 국회 와서 해주세요. 법안 네. 통과해주세요가 아니라 논의 좀 해주세요. 맞아요. 이렇게 네. 또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 그러면 해보자. 사실 이건 아니지라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거야. 우리가 태호한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이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해왔죠. 네. 우리 꿀집 말으시고 네. 직접 하시는 걸로. 네. 결심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근데 이게 솔직히 가슴이 너무 아파요.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저도 직접 뵙기 전에는 네. 이게 뭐 다른 비극을 막자, 다른 아이들의 사례를 막자 이제 그거는 그냥 뉴스로만 들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고 이 과정을 쭉 보니까 이게 되면 정말 더한 일들이 많이 예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구체적인 이 그림이 저는 그려지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고가 날 때마다 법안이 만들어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아이들 이름을 딴 법안들이 더 이상 안 생기게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가서 좀 거기에 사각지대를 살펴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런 법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미리 좀 예방을 하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진 않을까. 이야기가 너무 무거워지는 네. 것 같아서 좀만 밝게 가면 왜 민주당입니까? 발의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님이 해주셨는데 네, 이정미 의원님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진심으로 위로도 많이 받았고 너무 애써주셨고 끝까지 함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런데 이런 기회는 사실 민주당에서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제가 뭐 정의당에서 법안 발의 때문에 같이 했는데 민주당에 선택해서 왔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민주당, 정의당, 자유한국당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에 어린이들 안전, 생명 안전. 자유한국당도요? 거기는 조금 아니 그럴 네, 수도 없어야 있다고 하죠. 봅니다. 네, 저는. 네. 자유한국당이라도 네, 없어야 저는 하는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이 있다고 부분은 생각합니다. 정말 모두가 그냥 우리나라에 자라는 아이들 모두를 지켜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들도 다 어린 그렇죠. 시절을 네. 다 겪어왔죠. 어린이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정치적 이념을 제외하고 다 한 마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 와도 정의당에 떳떳할 수 있어요. 네. 함께 할 거예요. 네. 엄마면서 동시에 청년의 한 명인데요. 네. 혹시 청년들에게도 하실 말씀 있을까요? 청년들에게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실 관심 없게 살아요. 왜냐하면 현실이 지금 뭐 일자리 문제도 많고 다들 취준생이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사회가 차단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고 하루하루 살기 바쁜 것 같아요. 저희도 다 그렇지만 청년들은 더더욱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 다 가지는 것 자체가 작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치라고 하면 다들 손사래를 치시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어떻게 사회가 돌아가는지 몰라서 이런 아이들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고 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나 관심 갖고 계속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목소리를 내다 보면 사회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청년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월에 당선되시면 이제 5월에 22대 국회가 열리는데 5월에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다고요. 네, 저 지금 현재 이제 6개월 아, 축하드립니다. 임산부예요. 애국자죠. 네. 산부니까 네, 선생님이 네. 기쁘지 않으세요? 저는 또 보자마자 알았어요. 지금 6개월이신지 알고 아 그래요? 난 있었는데. 전혀 몰랐는데? 아니, 너무 날씬하셔가지고 아니 하나도 배를 몰랐네. 보고 아는 게 아니고 표정을 보고 아는 거지. 아. 명의는 표정 보고 다 알아요. 아, 드립 괜찮았다. 그래서 지금 4월 15일 전 3월에서 4월 그때 배가 엄청 부르실 때인데 그때 이제 유세를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오!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달려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번호 네. 따세요 번호. 이 정도는 해드려요. 야 쓸만하다. 괜찮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래야죠. 네. 야 근데 답답하셨다. 든든합니다. 그 대부분은 내과적인 프라블럼이 더 많습니다. 왜 이래요? 부원장을 먼저 보내고 이제 산부인과적인 거면 제가 가도록. 네, 이럴 줄 알았지. 아, 참. 아 근데 내과적 혹시 문제 없으셔야겠지만 네. 있으시다면 제가 언제나. 네. 네. 아 마지막으로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부른 게 아니라 같이 활동한 모든 사람을 부른 거다. 네. 같이 활동해준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함께 해왔고 또 앞으로도 제가 어떤 자리든 또 우리가 모두가 어떤 자리에 각각 자기의 자리에 있던 같이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죠. 오늘의 인재에 대해서 평가. 마지막에 이미 말씀해주신 걸로 끝난 것 같아요. 같이 하겠다는데 그거보다 더 이상이 있나요? 같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